신급 강태공의 귀환. 75편. 동료의 위기. 공격. 혹한의 감시관 발틴의 명령과 함께 사방에서 수십 개의 크라이오건이 불을 뿜었다. 절대 0도에 가까운 냉동 광선이 사방에서 쇄도하며 두 사람이 서 있는 바닥을 순식간에 두꺼운 빙하로 만들어버렸다. 소희 씨, 내 뒤로. 민주는 한소희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강운의 만어조종을 땅에 내리꽂았다. 용혼의 가호. 낚싯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용의 기운이 두 사람 주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했다. 맹렬한 냉기가 보호막에 부딪히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도 불리했다. 보호막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웠다. 저 여자부터 무력화시켜. 저 여자가 정보의 핵심이다. 발틴이 한소희를 가리키며 외쳤다. 공격이 한소희에게 집중되자 민준의 부담은 몇 배로 커졌다. 민준 씨, 나 때문에. 한소희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탐지나 지원에는 능했지만 이런 정면 전투에서는 거의 힘을 쓸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품에서 작은 폭탄 몇 개를 꺼내 들었다. 제가 틈을 만들게요. 그 사이에 어떻게든. 그녀가 자폭과도 같은 행동을 하려던 순간 민준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민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소희에게 작게 속삭였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다운로드한 정보 중에서 기지 자폭 시퀀스 파일을 협회로 전송하세요. 단 한 번이 기회뿐이에요. 그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소희는 그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는 보호막을 유지한 채 낚싯줄을 허공에 휘둘렀다. 낚싯줄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날아가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고드름들을 부수어 떨어뜨렸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지며 흑어단 단원들의 진영을 무너뜨렸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민준은 미르와 함께 가장 약한 지점을 향해 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발틴이 직접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나, 챔피언. 발틴의 낚싯대는 거대한 얼음 창과도 같았다.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힐 때마다 살을 내는 한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민준은 진화한 낚싯대의 힘으로 대등하게 맞섰지만 한소희를 지키며 싸워야 하는 부담 때문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결국 발틴의 얼음창이 민준의 어깨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준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다른 단원들의 냉동 광선이 그의 다리를 얼려버렸다. 움직임이 봉쇄된 최악의 위기. 끝이다. 발틴의 얼음창이 민준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바로 그 순간. 안 돼. 한소희가 몸을 날려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얼음창을 막아낼 생각이었다. 동료를 위해 그녀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 한 것이다. 76편. 흑어단 지부를 무너뜨리다.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얼음창이 박혔다. 하지만 피는 튀지 않았다. 한소희의 몸 대신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꺼내든 정체불명의 알리창을 막아낸 것이다. 귀도에서 얻었던 미르의 형제일지도 모르는 그 알은 발틴의 모든 힘이 담긴 일격을 막아내고는 쩍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느낌표. 모두가 경악한 그 찰나의 순간 민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얼어붙은 다리를 만화로 폭발시키듯 깨부수고 한소희를 밀쳐냈다. 그리고 외쳤다. 지금이에요, 소희씨. 한소희는 울면서도 민준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조작해 기지의 자폭 시퀀스 파일을 협회 본부로 전송했다. 협회 본부 상황실. 파일을 수신한 한성진 팀장과 오퍼레이터들은 경악했다. 이건 당장 원격으로 기지 자폭 시스템을 가동시켜. 다시 북해의 얼음 기지. 갑자기 기지 전체가 붉은 경광등과 함께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경고. 10분 후 본 기지는 자폭합니다. 뭐시. 내놈들 대체 무슨 짓을. 발틴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과 공포로 물들었다. 단원들은 혼란에 빠져 동요하기 시작했다. 완벽했던 포위망의 균열이 생겼다. 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부서져가는 알을 품에 안고 한소희를 부축하며 외쳤다. 이제부터는 탈출이다. 그는 강운의 만어조종에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낚싯줄이 수백 갈래로 나뉘어 살아있는 폭풍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이 갈라졌다. 흑어단 단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쏟아지는 얼음 잔해에 깔려나갔다. 나를 두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발틴이 분노하며 그들의 뒤를 쫓았다.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음에 들어왔던 수중 출입구를 향해 달렸다. 그는 낚싯줄로 무너지는 기지의 잔해를 붙잡아 다리를 만들고 동굴을 막고 있는 얼음벽을 부수며 길을 열었다. 마침내 수중 출입구에 도달한 두 사람. 하지만 셔터가 굳게 닫혀 있었다. 막다른 길이다. 그 순간 밖에서부터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셔터가 뜯겨져 나갔다. 그곳에는 황철호와 최시우가 그리고 그들 뒤에는 전속력으로 달려온 블랙맘바호가 있었다. 늦어서 미안하군.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신호가 끊긴 민준과 한소희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기지 정면으로 돌진해온 것이다. 두 사람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배에 올라탔다. 저놈들을 쏴라. 발틴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블랙맘바호가 기지를 빠져나가는 것과 거의 동시에 거대한 빙산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폭발하며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흑어단의 북해 지부는 그렇게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차가운 바닷속으로 완전히 수장되었다. 멀어지는 불길을 바라보며 민준은 품에 안은 금이 간 알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또다시 살아남았다. 그리고 동료를 구했다. 하지만 희생도 있었다. 그는 알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흑어단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차가운 북해의 바다에 맹세했다.